물건을 던지는 공격적인 아이에게 안 돼! 라고 행동을 통제하시나요? 울고 떼쓰는 아이에게 속상하구나, 속상하지? 이렇게 감정 공감을 해주시나요? 소리를 질러서 소통이 안 되는 아이에게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 엄마가 기다려줄 거야. 준비되면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우리 아이의 울음을 멈추기 어려웠다면, 또는 멈추긴 멈췄는데 1시간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느끼는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상, 공격적인 아이 무조건 안 돼 하면 안 돼요 라는 그 영상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울고 떼를 쓰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선 공감, 그 다음 안 돼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조절이 다 된 다음에 훈육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공감을 해주고 진짜 안 된다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울고 때를 쓸 때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재워야 되는데 얘가 씻지도 않고 막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미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부모님이 많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남편이나 아내가 딱 등장을 해서, 아니 애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몰라? 소리 지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 맞다, 애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 드는 분 있을까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이 나왔다는 거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 나의 행동을 지적하면 그 감정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내가 물건을 던지고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는 무언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을 통제하는 말을 하는 순간 아이들이 더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소리 지르면 안 돼, 왜 엄마가 이렇게 애한테 소리를 질러?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재울까? 오늘은 내가 씻길게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진 않더라도 더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뭔가 해결의 관점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블록 때문에 물건을 던졌다면 이거 똑바로 끼우고 싶니? 라고 아이의 욕구, 표현이 아닌 욕구에 집중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욕구 읽어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구 읽어주기도 공감이에요. 그런데 큰 범주에선 공감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감정을 공감해 주느냐, 현재의 욕구를 공감해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소리를 질렀을 때 막 등을 토닥여 주면서 남편이 아 진짜 힘들지, 우리 애 너무 힘들어, 충분히 힘들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근데 애는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공감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울 수도 있지만 짜증이 오히려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공감을 해줘서 해결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많이 공감해줘야 돼요. 내가 놀고 싶었던 욕구를 부모님이 공감해주는 욕구로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하지만 다음번에 더 놀고 싶을 때 그러면 또 이만큼의 공감이 들어와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점점 더 많은 공감이 필요한 건데, 부모님이 이게 진짜 공감이 돼서 해주면 그나마 난데, 이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통하는 것 같으니까 훈육 상황에서 공감을 계속, 감정을 공감을 해왔던 경우라면 어느 순간엔 지친다는 거죠. 해도 끝이 없네. 매일매일 반복이 돼야 되네.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터질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 만나보면 아이가 다 진정이 될 때까지 충분히 공감해주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감의 말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안 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속상하지. 하지만 간식은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충분히 공감도 못 받았는데 그냥 팩트가 탁 치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막 이제 울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때 또 세 번째 스킬이 나옵니다.
울면 엄마랑 얘기할 수 없어. 울음 그칠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줄 거야 라고 이제 하시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치긴 그치는데 1시간 걸려서 그치는 것도 우리가 조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점점 아이의 울음이 짧아지는 건 맞아요. 아, 울어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아이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실연을 당했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진짜 시간이 해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힘들었던 거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내가 이별을 경험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더 빨리 뭔가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를 만약에 빨리 느꼈으면 그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 조절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울음을 견딘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나는 울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아이야, 되게 빨리 그치는 아이야 라는 생각의 틀을 심어줄 때 아이가 더 조절을 잘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혼자 이 시간을 감내하는 거는 아직은 조절을 연습해 나가야 되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너무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어쩌면 오히려 나는 이렇게 울음을 길게 울 수밖에 없는 아이인가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욕구 읽어주기인데, 이 욕구 읽어주기는 준비 훈육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욕구 읽어주기를 접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완벽한 훈육법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준비 훈육과 문제 해결 훈육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 훈육 안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게 욕구 읽어주기고, 이 욕구 읽어주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준비 훈육은 아이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육이라면, 문제 해결 훈육은 아이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진짜 훈육이 바로 이 문제 해결 훈육인데요. 이 문제 해결 훈육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또 어떤 댓글들이 달리냐면, 울고 떼쓰는 아이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통한다고 이렇게 달리죠. 근데 맞아요. 울고 떼쓰는 아이한테는요, 이 문제 해결 훈육,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육의 대화를 사용하면 안 통합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울고 떼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준비 훈육을 통해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고, 그 집중하도록 도와줄 때 방해되는 게 뭐냐, 감정을 공감해 준다든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감정 조절 스스로 하고 오라고, 조절이 안 되는 아이에게 스스로 조절하라고,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감이라든지 스스로 조절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훈육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울고 떼쓰는 아이한테 했을 때는 다 튕겨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 읽어주기를 통해서 이제 집중을 시키는 훈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영상들을 찾거나 훈육법을 찾을 때는요, 언제 찾냐면 대화가 될 때는 잘 안 찾아요. 아이가 지금 울고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훈육해야 되지라고 검색을 하시고 찾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찾은 방법이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를 공감해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나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나도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과서만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다든지 또 배경 지식이 많다든지 뭐 변수야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가 이 교과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훈육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과서, 그 이론적인 내용은 그대로 그 핵심은 가져가면서 이것을 나의 현실 육아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써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어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암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통째로 외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 문장을 가지고 대화를 원어민과 만나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육아에 있어서만큼은 왠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공감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장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공감을 언제 해줘야 되는지, 진짜 공감이라는 게 뭔지 현실적인 적용 방법은 모른 채로 이론적인 부분들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빨리 조절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연습해서. 그러면 부모님들도 아마 조절이 잘 되는 경우일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능 만점자들 얘기했을 때 교과서대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도 원래 평상시에 조절을 잘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가 학습해 와서 정말로 엄마가 울음 그칠 때까지 기다려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통하는 아이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는 잘 그렇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수능 만점자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나한테 안 통한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를 수가 없죠.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그 양육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 그리고 제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만으로도 변기 거부가 해결됐어요. 아이의 불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울던 아이가 웃으며 등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공 사례의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워요 라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은 없는데 이렇게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중요한 거 알겠는데 교과서만으로 나는 안 되겠어. 참고서도 필요하고 좀 인강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내 좀 성적을 올려야겠어. 네, 이렇게 내가 좋은 육아서들도 많이 있고 좋은 영상들,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내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번에 와디즈에서 보고 듣고 따라하는 훈육 쉐도잉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들을 집중시켜야 하는 그런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그때 이제 배우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또 그 훈육법들을 적용하고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부모님들과 만나고 또 5만 건 이상의 대화들을 분석하면서 공통된 성공하는 훈육의 패턴을 훈육 알고리즘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 훈육 알고리즘을 또 훈육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하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실천에 집중해서 이 훈육 알고리즘을 대본처럼 보고 듣고 따라하는 훈육 쉐도잉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왜 이렇게 구성해야 하는지 오늘은 진짜 준비 훈육에서 이 욕구 읽어주기 부분의 아주 일부분만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대화의 알고리즘이 왜 이렇게 구성이 돼야 하는지 하나하나 핵심 이론들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훈육 시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자책을 통해서 보면서 부모님들이 연습 문제도 풀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육아서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육아의 매뉴얼, 훈육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도 실제로 적용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 50가지에 대한 훈육 대본을 드릴 거예요. 그 대본을 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이 대화들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대본과 같이 오디오북도 함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쉐도잉, 영어만 쉐도잉이 아니라 훈육도 한번 쉐도잉을 하면서 입에 잘 안 붙는 익숙하지 않은 이런 대화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고 실제 우리 훈육 상황에서도 사용해보고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좀 이 대화를 점검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추가로 1:1 그 훈육 대화를 분석해드리는 트레이닝 리워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펀딩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이 훈육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부만 하고 바뀌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채널명을 보면 육아 현실이 바뀌는 진짜 부모 공부잖아요. 진짜 우리 현실을 바꾸는 여러 가지 실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